빗속 묘지. 노부부가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옆 무덤에서 작은 노랫소리. 그리운 금강산.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묘비를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 흐르는 눈물.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니? 왜 우리 아들 무덤에? 소녀가 화들짝 놀라 비탈길을 뛰어내려갔어요.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터지며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빗물에 반짝이는 금빛 트로피,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상 마이너스 강민서. 소녀는 언덕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집어들었어요. 부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학생증, 악보, 그 사이로 낡은 사진,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 여자의 목에 걸린 펜던트.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펜던트는 준혁에게 준 어머니의 유품. 여보, 이 여자.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그날 묘지에서의 소동이 있기 며칠 전 같은 도시의 허름한 빌라 반지하. 새벽 5시 30분. 민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가 라면을 꺼냈습니다. 사촌 언니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집 라면을 내 마음대로. 지혜가 냄비를 확 잡아당겼어요.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 아, 민서는 손을 피했지만 손등에 물방울이 튀었어요. 조심도 못하냐? 지혜는 라면을 들고 나갔습니다. 민서는 찬물로 손을 식혔어요. 냉장고에는 김치와 유통기한 지난 우유뿐. 우유를 조금 따라 마셨습니다. 학교 갈 시간. 지혜 엄마 박선영이 나왔어요. 민서야, 오늘 학교 끝나고 설거지 해줘. 내 엄마한테 말해.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줬다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담임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줬습니다. 다음 주 부모 참관 수업. 보호자 서명 받아오세요. 민서는 보호자 서명 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우리 엄마 오신대 하며 떠들었습니다. 옆자리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누구 데려와? 엄마도 없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잖아. 민서는 조용히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 아이가 물었어요. 민서야, 너네 아빠는 뭐 하셔? 몰라. 어떻게 아빠를 몰라?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민서는 급하게 밥을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음악실로 향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고 민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운 금강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어요. 숨을 죽이고 민서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민서야, 다음 주 전국 피아노 콩쿠르 나가볼래? 민서의 눈이 빛났어요. 참가비가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 대회 당일 아침, 수아는 편의점에서 퇴근해 집에 들어섰어요. 민서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 발표회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어요. 민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1시간 후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득했어요. 민서는 교복 치마를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았어요. 17번. 보호자는요?
엄마가 오실 거예요. 대기실. 한 여자아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부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지유였습니다. 지유 엄마가 악보를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다시 해봐. 더 빠르게. 엄마 연습 많이 했어. 1등 못하면 어떡하려고? 지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구석에 혼자 앉았어요. 지유가 민서를 봤습니다. 너 혼자 왔어? 응. 부모님은? 엄마가 일하셔. 지우는 부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겠다. 혼자. 그리고 다시 엄마 눈치를 봤습니다. 드디어 민서의 차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관객. 모두 누군가의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변주곡. 외할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 민서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어요. 객석에서 아기가 울다가 멈췄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2등, 이지유 학생. 지유가 올라갔어요. 부모가 양옆에 섰지만 지유 아빠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상, 강민서 학생. 민서는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어요. 사진 촬영 시간. 지유는 부모와 함께 웃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민서는 혼자 트로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말했어요. 학생,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서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트로피를 가방에 넣고 멈춰 섰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까? 문득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자락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외할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방에서 트로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로요. 빗물이 트로피를 적셨어요. 엄마한테는 아직 못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언제나 다시 볼까? 작은 목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어요.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 고개를 돌리자 옆 무덤 앞에 노부부가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어요. 묘비를 봤습니다. 강준혁 엄마가 가끔 중얼거리던 이름. 회장이 무덤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준혁아, 예술은 취미로 충분하다고, 우리 집안 후계자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내 꿈을 짓밟았구나. 내가 사랑한 사람도 몰라줬고. 부인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넌 누구니? 회장이 다가왔어요. 왜 우리 아들 무덤 앞에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 노래. 준혁이가 어머님께 불러드리던. 민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었어요. 민서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다 비틀거렸어요. 가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트로피가 돌에 부딪히며 금이 갔어요. 악보와 학생증이 진흙 속에 흩어졌습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 아래로 달려내려갔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부인이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학생증, 악보, 상장.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상 마이너스 강민서. 회장이 금간 트로피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인이 가방을 더 뒤지자 낡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 여자의 목에 걸린 펜던트, 여보, 이 펜던트, 어머님이 준혁이한테 주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손녀일까? 회장은 가방을 꼭 쥐었어요. 알아봐야 해. 지금 당장. 차로 돌아가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서, 10살, 피아노 콩쿠르 대상 수상자. 모든 걸 알아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뭘 놓친 거니? 집으로 돌아온 민서.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헐떡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수아가 일어나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게? 가방은? 트로피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떨어뜨렸어. 뭐? 트로피? 깨졌어. 상장도 잃어버렸어.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 혼자 어디 간 거야? 수아는 피곤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그나마 내가 잘하는 거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수아도 민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학교, 음악 선생님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트로피는? 교장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 상장은? 그것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준 건데. 당분간 음악실 사용도 자제해야겠어. 민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피아노조차. 점심시간. 지혜가 다가왔어요. 야, 민서. 들었어? 너희 집에 재벌 할아버지가 찾아왔다며? 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데려간대. 너 잘됐네. 엄마랑 떨어져야 해? 당연하지. 재벌 집에 너네 엄마까지 데려갈 리 없잖아.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서는 이모가 엄마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연 씨, 이번 달 월세도 밀렸고, 우리도 더는 못 도와줘. 재벌 집에서 데려가겠다는데 보내는 게 민서한테도 나은 거 아니야? 안 돼요. 민서는 제가. 그럼 당장 집 나가. 민서는 문 뒤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편의점. 회장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서는 편의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를 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편의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회장 부부가 들어왔어요. 수아는 민서를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수아 씨, 우린. 안 돼요. 민서는 제 딸이에요.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를. 회장이 명함을 카운터에 올렸습니다. 우린 책임지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편의점을 나갔어요. 민서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수아도 민서를 꼭 안았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일주일 후 회장의 서재에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강준영 마이너스 서울대 경영학과 중퇴 아르바이트 13군데 건축학원 야간반 설계 공모전 다수 입상. 회장은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이런 걸 몰랐다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혁과 수아가 카페에서 설계도를 펼쳐놓고 웃고 있는 모습.
한수아 씨는 같은 건축학원을 다녔습니다. 두 분 다 건축가를 꿈꿨고요. 탐정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체인 식당 사장 부부 교통사고 사망 날짜는 2년 전 11월 15일. 이 날짜가, 네, 준혁 도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도련님은 그날 수아 씨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사진, 약혼 반지, 프러포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아가 중환자실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제발요, 저 준혁 씨 약혼자예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가족 아니시면 안 됩니다. 수아가 바닥에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영상. 경비원이 수아를 저지했습니다. 가족 아니시면. 수아는 밖에서 밤새 비를 맞았어요. 회장은 영상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마이너스 강민서 수아 씨는 사고 후 3개월 만에 임신을 알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바로 잡아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 우리가 내쫓은 사람이었구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모든 걸 잘못했구나. 수아는 회장 저택을 찾았습니다. 응접실에 앉았어요. 긴 침묵. 부인이 먼저 말했어요. 수아 씨, 몰라서 미안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나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준혁 씨는 멋있었어요. 학원에서 1등이었고, 저는 알바하면서 간신히 학원비 내는 학생이었죠. 그런데 준혁 씨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요. 준혁 씨가 대호건설 아들이라는 걸. 헤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준혁 씨가 붙잡으셨죠. 그날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준혁 씨도. 수아는 울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들여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도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밤새 비 맞으며 서 있었죠. 펜던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에 알았어요. 아이가 생긴 걸. 혼자 낳았어요. 준혁 씨 가족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겁이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준혁 씨 명예에 누가 될까봐.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아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인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수아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서를 위해서라면. 수아가 작게 말했어요. 전 준혁 씨 가족을 무서워했는데 사실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저를 믿지 못한 거였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준혁이를 많이 사랑했나요? 수아는 울먹였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부인이 울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회장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민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부인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민서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민서와 수아 씨,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민서는 수아를 봤습니다. 민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서는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싫어요. 회장 부부가 놀랐습니다. 왜? 민서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요. 엄마는 항상 제 눈치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더 눈치 보실 것 같아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요. 민서가 회장 부부를 보며 말했어요. 돈 많은 집 딸 말고 엄마랑 같이 사는 딸이고 싶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가끔 놀러 오면 안 돼요?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회장은 수아를 봤습니다. 우리 준혁이도 그랬어요. 자기 꿈을 아버지가 짓밟았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문도 집안 체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민서가 수아 씨가 좋다면 그게 답이에요.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올게. 피아노 선생님도 모셔드릴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아와 민서. 엄마,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생긴 거죠? 응.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아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너를 많이 사랑했을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수아는 오빠에게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엄마, 여기 좋아요. 민서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아는 오랜만에 진짜 웃었어요. 주말마다 회장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회장 부부가 김밥을 싸들고 왔어요. 할머니가 김밥 만들었어. 공원 갈까? 네 사람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어요. 민서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회장은 수아를 봤습니다. 편의점은 그만두셨나요? 네, 낮에 할 일 찾고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요? 준혁이 이름으로 만든 음악재단인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수아는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새 트로피였습니다. 학교에 연락해서 다시 만들었어. 민서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준혁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 섰어요. 아빠, 저 민서예요. 새 트로피를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수아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 씨, 우리 딸 데리고 왔어요. 회장이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아, 내 딸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안다. 가족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다.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할게. 민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운 금강산. 맑은 목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2주 후 민서의 피아노 발표회. 앞줄에 수아, 회장 부부가 앉았습니다. 민서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객석을 보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민서는 미소 지으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변주곡. 온 가족의 노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는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수아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회장 부부도 민서를 안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예전엔 혼자 밥 먹었는데 이제는 가족이랑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이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거실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준혁 사진 옆에 새 가족 사진. 준혁 씨, 예전엔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민서랑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행복해져도 될 것 같아요.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딸과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이제 아버지가 제대로 지킬게. 민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한 곡 더 들려드릴까요? 따뜻한 선율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 되찾은 사랑,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